산 사람의 지옥, 죽은 자의 천국. 하늘이 찢어진 듯한 굉음과 함께 세상이 번쩍였다. 그 찰나의 순간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있던 숲의 아가리가 하얗게 드러났다. 안녕하세요. 설화를 귀로 듣다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어느 동네의 달빛 아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서울, 부산 혹은 해외 어디라도 좋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로 연결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억수같이 쏟아지는 장대비는 마치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퍼부어댔고 빗줄기는 산짐승의 발톱처럼 산의 얼굴을 핥히고 지나갔다. 거친 숨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흩어졌다. 진흙탕에 처박힌 집시는 이미 벗겨져 나간 지 오래였다. 맨발로 자갈밭과 가시덤불을 지지기며 달리는 산에 이적의 발바닥에서는 시뻘건 피가 배어나와 빗물과 섞여 흘렀다. 하지만 그는 고통을 느낄 새도 없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말바꿈 소리가 천둥 소리보다 더 무겁게 심장을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놈, 거기 서라. 네 놈이 도망칠 곳은 없다. 바람을 타고 날아온 호통 소리가 비수처럼 이적의 귀에 꽂혔다. 차고갑사들이었다. 호랑이 잡는 군사들. 그들이 오늘은 짐승이 아닌 사람을 사냥하고 있었다. 이적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이를 악물었다. 입안에서 비릿한 쇠맛이 났다. 놈들은 지치지도 않는가 보군. 3일 밤낮을 쉬지 않고 쫓아오다니. 이적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허리춤에 매달린 낡은 환도자루를 꽉 쥐었다. 칼집 속에서 묵직한 진동이 느껴졌다. 99명의 목을 베었던 피에 굶주린 참수도였다. 가라, 너도 놈들의 피가 그립느냐? 아니, 오늘은 참아라. 오늘은 네가 나설 자리가 아니다. 지금 칼을 뽑았다가 내 목이 먼저 달아날 테니. 콱강! 다시 한번 번개가 내리꽂혔다. 바로 앞 거대한 고목나무가 비명을 지르며 쪼개졌다. 그 불빛 아래로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그 아래 입을 벌리고 있는 검은 계곡이 보였다. 이적은 멈칫했다. 저곳은 금기된 땅, 귀곡이었다. 약초꾼들도 들어가면 살아서 나오지 못한다는 산신령조차 버린 저주받은 골짜기. 뒤에서는 횃불들이 뱀의 눈처럼 번뜩이며 다가오고 있었다. 이적은 뒤를 돌아보며 침을 뱉었다. 왕의 개들이 지저대는 꼴이라니. 그래, 내 기꺼이 귀신의 답이 될지언정 너희 놈들 손에 개죽음을 당하진 않으리라. 이적은 망설임 없이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다. 으아! 비명은 이내 폭포수 같은 빗소리에 삼켜졌다. 나뭇가지들이 온몸을 채찍질하듯 때렸고 날카로운 바위들이 살점을 뜯어냈다. 끝도 없이 추락하던 그의 몸이 쿵 하고 차가운 물웅덩이에 처박혔다. 정신이 아득해졌다. 차가운 빗물이 콧구멍과 입으로 들이닥쳤다. 이적은 본능적으로 허우적거리며 위로 고개를 내밀었다. 커! 폐부 깊숙이 박혀있던 흙탕물을 토해냈다. 온몸의 뼈가 으스러진 것 같았다. 하지만 살아있었다. 아직은 살아있었다. 그는 진흙 범벅이 된 몸을 이끌고 네발짐승처럼 기어서 물가로 올라왔다. 손톱 밑으로 진득한 흙이 파고들었다. 주변은 완벽한 어둠이었다. 자신의 손조차 보이지 않는 칠흑, 오직 빗소리만이 세상의 전부인 양 고막을 때려댔다. 그런데 이상했다. 절벽 위에서 들리던 그 요란한 말바꿈 소리와 보함이 뚝 끊겼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소리를 차단한 것처럼 이 계곡 아래는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다. 빗소리조차 무언가에 눌린 듯 먹먹하게 들렸다. 이적은 부러진 갈비뼈를 부여잡고 비틀비틀 일어섰다. 어디선가 썩은 내가 났다. 짐승의 시체가 썩는 냄새가 아니었다. 오래된 나무가 습기를 머금고 사가 문드러지는 냄새, 그리고 희미하게 풍겨오는 향 냄새. 향 냄새라고? 이 깊은 산골짜기에? 이적은 홀린 듯 그 냄새를 따라 발걸음을 옮겼다. 발이 푹푹 빠지는 늪지대를 지나고 사람 키보다 높게 자란 갈대숲을 헤치고 나아가자 거짓말처럼 넓은 공터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거대한 기와집 한 채가 흉물처럼 서 있었다. 콰라라라랑.
번개가 집의 형체를 비췄다. 지붕의 기와는 반쯤 깨져 잡초가 무성했고 대문은 한쪽 경첩이 떨어져 덜렁거렸다. 담벼락은 곳곳이 무너져 마치 이빨 빠진 노인의 입 같았다. 영락없는 폐가였다. 하지만 이적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그 폐가의 몰골이 아니었다. 사랑채로 보이는 건물의 문틈 사이로 아주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사람이 있다. 아니, 도깨비불인가? 이적은 잠시 망설였다. 평생 사람 목 빼는 일을 업으로 삼아온 그지만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운은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밖에서 밤을 지새다간 저체온증으로 죽거나 산짐승의 밥이 될 게 뻔했다. 계십니요? 지나가는 과객이요. 비를 피하고자 하니 문 좀 열으시오. 이적은 목청껏 소리쳤다. 대답은 없었다. 빗소리만이 대답 대신 그의 목소리를 덮어버렸다. 그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끌고 대문 앞으로 다가갔다. 손을 대자 젖은 나무에 축축하고 미끄러운 감촉이 느껴졌다. 힘을 주어 밀자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대문이 열렸다. 마당은 엉망이었다. 깨진 항아리 조각들이 뒹굴고 있었고 빗물이 고인 웅덩이 위로 썩은 낙엽들이 떠다녔다. 이적은 조심스럽게 사랑채 쪽으로 다가갔다. 불빛은 분명 저 안에서 나오고 있었다. 이보시오. 인기척이 있는 걸 다 아오. 내 해치려는 게 아니니 문 좀 열어보시오. 여전히 묵묵답이었다. 이적의 인내심이 바닥났다. 추위와 고통이 그를 난폭하게 만들었다. 그는 거칠게 방문을 열어 쳤쳤다. 쾅! 문이 벽에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그리고 드러난 방 안의 풍경에 이적은 숨을 멈췄다. 밖은 태풍이 몰아치고 폐허가 된 지옥인데 방 안은 마치 딴 세상처럼 평온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 장반, 은은하게 타오르는 촛불, 그리고 병풍 앞에서 다소곳하게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는 한 여인. 여인은 하얀 소복을 입고 있었다. 촛불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밀가루처럼 하얗고 고왔다. 밖에서 낯선 사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들이닥쳤는데도 그녀는 바늘귀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마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미동조차 없었다. 실례하오. 이적은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낮췄다. 기가 죽은 것이 아니었다. 이 기묘한 정적을 깨트리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산을 넘어 길을 잃었어. 하룻밤만 묵어가게 해주시오. 날이 밝은 대로 떠나리다. 그제야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이적을 향했다. 칠흑같이 검고 깊은 눈, 그 눈 속에 비친 이적의 몰골은 짐승도 아니었다. 여인이 입가에 묘한 미소를 머금고 입을 열었다. 비바람이 거센 밤입니다. 귀한 손님이 오셨군요. 목소리는 옥구줄이 굴러가듯 맑았지만 어딘가 서늘했다. 쇠를 긁는 듯한 쇳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섞여 있었다. 이적은 젖은 옷자락을 털며 방 안으로 들어갔다. 따뜻한 온기가 얼어붙은 몸을 감쌌다. 살 것 같았다. 방 안에서 밖에서 맡던 그 향 냄새가 더욱 진하게 났다. 이건 제사 지낼 때 피우는 향인데 이적은 찜찜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그는 윗목에 자리를 잡고 앉아 젖은 짐꾸러미를 내려놓았다. 혼자 사시오? 집고를 보니 사람이 살 곳은 아닌 듯한데. 이적의 퉁명스러운 질문에 여인은 바느질하던 천을 내려놓았다. 하얀 비단 위에 붉은 매화가 수놓아져 있었다. 붉은 실이 마치 핏줄처럼 엉져 있었다. 본래 사람이 많이 드나들던 곳이오나 흉흉한 소문 탓에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되었습니다. 선님님처럼 담력이 있는 분만이 가끔 찾아오시죠. 선비? 헐, 내 꼴을 보고도 선비라니 눈이 삐었나? 이적은 속으로 비웃었다. 3일 동안 씻지도 못하고 피와 흙범벅이단 망나니를 보고 선비라는지 아니면 세상 물정 모르는 규수인가. 그는 대충 둘러대기로 했다. 허허, 선비는 무슨 장사치여 보찜장수. 길을 잘못 들어 이 고생을 하고 있어. 헌데 낭자는 이 깊은 산중에서 무얼하고 계시오? 낭군님은 어디 가고? 낭군이라는 말에 여인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촛불이 일렁이며 그녀의 얼굴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저를 데려러 오실 분을요. 아주 오랫동안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목이 빠지게. 그 단어가 이적의 귀를 찔렀다.
직업병일까? 그는 무의식 중으로 여인의 목을 쳐다보았다. 하얀 소복깃 위로 드러난 목선은 가늘고 길었다. 한 칼에 베기 딱 좋은... 아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이적은 고개를 흔들며 잡념을 떨쳐냈다. 배가 등가죽에 붙을 지경이었다. 혹시 먹을 것 좀 있어? 며칠을 굶져서 눈앞이 핑 도어? 여인은 말없이 일어나 벽장으로 향했다.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옷자락 끌리는 소리가 스스하고 났다. 마치 뱀이 낙협이를 기어가는 소리 같았다. 그녀는 작은 소반을 들고 돌아왔다. 변변치 않아 드시지요. 소반 위에는 식은 주먹밥 2덩이와 탁주 한 발이 놓여 있었다. 이적은 체면 차릴 새 없이 주먹밥을 삼켰다. 밥알이 거칠었지만 꿀맛이었다. 탁주를 단숨에 들이키자 식도부터 위장까지 뜨거운 기운이 확 퍼졌다. 캬, 이제야 좀 살겠군. 고맙소 낭자. 내 이 은혜는 잊지 않으리라. 이적은 술잔을 내려놓고 여인을 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밥을 먹는 모습이 신기하다는 듯 혹은 먹잇감을 관찰하는 맹수처럼. 그런데 낭자,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말이요. 이적은 입가에 묻은 술을 손등으로 닦으며 물었다. 이 집 어딘가 낯이 익소. 내 이 근방은 처음인데 왜 자꾸 와본 것 같은 기분이 드는지 모르겠구려. 그리고 당신도. 이적은 말을 흐렸다. 여인의 얼굴을 자세히 볼수록 기시감이 들었다. 어디서 봤더라? 저 눈매, 저 입술점. 기억 저편 피냄새 진동하던 형장의 풍경 속에서 스쳐 지나간 얼굴 같기도 했다. 여인이 입꼬리를 말아 올리며 웃었다. 붉은 입술 사이로 하얀 이가 드러났다. 인연이겠지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이렇게 한방에서 밤을 보내게 되었으니 보통 인연은 아닐 것입니다. 그녀가 술병을 들어 이적의 빈잔을 채웠다. 술 떨어지는 소리가 쪼르륵 하고 방 안의 정적을 채웠다. 더 드시지요. 이 밤은 깁니다. 이적은 술잔을 들었다. 그런데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술잔에 비친 자신의 얼굴 위로 여인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그리고 그 순간 밖에서 쾅 하는 천둥 소리와 함께 방문이 덜컹거렸다. 바람이 문풍지를 뚫고 들어와 촛불을 위협했다. 불꽃이 파르르 떨리며 꺼질 듯 말 듯 춤을 췄다. 어둠과 빛이 교차하는 그 짧은 순간 이적은 보았다. 여인의 목에 있는 붉은 선을. 가느다란 시로라기 같은 선이 아니었다. 굵고 선명한 마치 붉은 지렁이가 목을 감고 있는 듯한 흉터였다. 소복깃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지만 고개를 숙일 때마다 언뜻 드러나는 그 흉터는 분명 칼자국이었다. 그것도 아주 예리한 칼에 단번에 베인 자국. 이적의 심장이 곤두박질 쳤다. 그는 숨을 멈추고 환도자루를 쥔 왼손에 힘을 주었다. 뒤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내가 저 여자의 목을 벤 적이 있던가? 아니, 목을 베었는데 어떻게 살아있지? 이적은 꿀꺽 마른 침을 삼켰다. 술잔을 든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여인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왜 그러십니까? 술이 입에 맞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그저 흉터가... 흉터요? 여인이 자신의 목을 손으로 감쌌다. 그녀의 손등이 가늘고 길었다. 창백한 손등 위로 푸른 핏줄이 도드라져 보였다. 이건 말씀이십니까? 여인이 깃을 살짝 내려 흉터를 드러냈다. 붉은 선이 목을 한 바퀴 휘감고 있었다. 금방이라도 머리가 툭 하고 떨어질 것만 같이 위태로워 보였다. 옛날에 아주 나쁜 놈에게 당한 상처입니다. 죽을 뻔했지요. 아니, 죽었어야 했는데 운 좋게 목숨만 부지했습니다. 나쁜 놈? 네, 피도 눈물도 없는 짐승만도 못한 놈이었지요. 제 목숨을 앗아가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더군요. 여인의 눈빛이 돌변했다. 방금 전까지의 온화함은 사라지고 서늘한 살기가 그 자리를 채웠다. 그녀는 이적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속삭였다. 헌데 선비님, 그놈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이적은 뒷걸음질 치고 싶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마치 가위에 눌린 듯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아 숨통을 조여왔다. 어디 있소? 여인이 천천히 상체를 숙여 이적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그녀에게 나는 향냄새가 역하게 느껴졌다. 썩은 피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입김이 이적의 얼굴에 닿았다. 바로 제 눈앞에 있군요. 쾅! 그 순간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비바람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촛불이 꺼졌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적은 환도를 뽑아들었다. 챙! 하는 날카로운 금속음이 울려 퍼졌다. 누구냐? 정체를 밝혀라! 이적은 허공을 향해 칼을 휘둘렀다. 하지만 칼 끝에 걸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히히히, 히히히히. 어둠 속에서 여인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앞에서도 뒤에서도 천장에서도 들렸다. 웃음소리는 점점 커져 비명을 지르는 듯했다. 서방님, 왜 칼을 뽑으십니까? 제 목을 또 베시려고요? 번쩍! 번개가 치며 방 안을 비추었다. 이적은 비명을 지를 뻔했다. 방금 전까지 앉아있던 여인은 온데간데 없고 병풍 속에 그려진 매화나무 가지 위에 잘린 머리 하나가 대롱대롱 매달려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머리는 분명 아까 그 여인의 얼굴이었다. 빛을 가불하고 눈을 부릅뜨고 웃고 있는 그녀의 입술이 딸싹거렸다. 어서 오세요, 서방님. 지옥에 환영합니다. 번쩍 하늘이 갈라지는 듯한 섬광과 함께 병풍 속 매화나무 가지에 매달려 있던 여인의 머리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대구르르. 잘린 머리는 썩은 호박처럼 방바닥을 굴러 이적의 발치 앞에 멈춰섰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부릅뜬 눈이 이적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칠흑 같은 눈동자. 죽어서도 감지 못한 그 눈동자가 이적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이적의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억 하는 외마디 비명조차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쳐서 갈비뼈를 부러뜨릴 것만 같았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환도를 움켜쥐었지만 칼끝은 허공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춤을 추고 있었다. 서방님, 왜 그리 놀라십니까? 제 얼굴이 흉한가요? 아니면 제가 너무 반가워서 말이 안 나오시는 건가요? 발치에 놓인 머리가 입을 벌려 말했다. 입술이 움직일 때마다 찐득한 핏방울이 튀었다. 그 목소리는 방금 전 다소곳하던 여인의 것이 아니었다. 지옥 밑바닥에서 긁어올린 듯한, 쇠를 갉아먹는 듯한 끔찍한 성대 울림이었다. 물러가라! 썩 물러가라! 이 요물! 이적은 뒷걸음질 치며 칼을 휘둘렀다. 붕 하고 허공을 가르는 소리가 났지만 여인의 머리는 까르르 웃으며 쥐새끼처럼 재빠르게 피했다. 어딜 가십니까? 저를 보러 오신 것 아닙니까? 3년 전 그날처럼 제 목을 시원하게 베어주러 오신 것 아니냐고요. 3년 전, 그 단어가 이적의 귓가에 닿는 순간 뇌리에 벼락이 내리꽂혔다. 띠! 날카로운 이명소리가 고막을 찢고 들어왔다. 방 안의 촛불이, 곰팡이 핀 벽지가, 피냄새 진동하는 바닥이 순식간에 일그러지며 회오리쳤다. 비명 섞인 바람소리가 사라지고 대신 둥둥 울리는 북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망나니의 칼춤을 재촉하는 그 지독한 북소리가. 쨍그랑.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한낮이었다. 흙먼지가 풀풀 날리는 처형장 한가운데 이적은 우통을 벗어젖힌 채 서 있었다. 그의 구릿빛 등줄기로 땀이 비우듯 흘러내렸다. 손에 쥔 참수도 그 서슬퍼런 칼날 위로 태영빛이 반사되어 눈을 찔렀다. 얼쑤 좋다. 오늘 구경거리 하나 제대로 생겼구나. 죽어라. 역적의 씨를 말려라. 구름처럼 몰려든 구경꾼들이 야유와 육설을 퍼부었다. 그들의 함성은 마치 성난 파도처럼 처형장을 뒤덮었다. 썩은 애견과 돌멩이가 죄인들을 향해 날아들었다. 이적은 익숙하게 막걸리 한 사발을 입에 머금었다가 칼날 위로 푸 하고 뿜어냈다. 흩날리는 술방울이 무지개를 만들었다. 알싸한 술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는 칼을 머리 위로 빙글빙글 돌리며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했다. 망나니의 춤, 죽음을 부르는 춤이었다. 이적의 발놀림은 경쾌했지만 눈빛만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오늘 베야 할 목들을 곁눈으로 훑어보았다. 줄줄이 엮여 무릎 꿇린 죄인들. 그중 맨 끝 유독 눈에 띄는 한 여인이 있었다. 궁녀였다. 아니, 폐비 윤씨를 모시던 상궁이라 했다. 이름은 월아.
다른 죄인들은 살려달라고 울부짖거나 공포에 질려 실금을 하고 있었지만 그녀와는 달랐다. 하얀 소복을 입고 꼿꼿이 허리를 펴고 앉아 있었으니 마치 흙먼지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 고고한 자태를 뽐내었다. 그녀의 눈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운명을 앞에 두고도 호수처럼 맑고 고요했다. 이적은 춤을 추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칼날이 그녀의 코앞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이보시오 상궁, 마지막으로 남길 말은 없소. 이적은 춤사위를 멈추지 않고 낮게 읊어주었다. 보통은 가족에게 전할 말을 남기거나 저주를 퍼부었기 마련이었다. 하지만 월화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이적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이 너무나 강렬해서 이적은 순간 춤을 멈출 뻔했다. 망나니 어르신, 그녀의 목소리는 북소리 속에서도 또렷하게 들려왔다. 제 목은 단칼에 베어주십시오. 뭐라? 아프지 않게, 추하지 않게 단 한 번에 끝내주십시오. 제 마지막 가는 길이 추하지 않도록. 이적은 헛웃음을 삼켰다. 목숨을 구걸하는 게 아니라 깔끔한 죽음을 부탁하다니.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시오. 내 칼은 무디지 않소.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보내드리라다. 고갑습니다. 그녀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그 모습이 마치 지옥에 핀 연꽃 같아서 이적은 가슴 한 구석이 욱신거리는 것을 느꼈다. 평생 수많은 목을 베어왔지만 베기 아깝다는 생각이 처음이었다. 그때였다. 단상 위에 앉아있던 감찰사 김대감이 부채를 탁 접으며 소리쳤다. 뭘 꾸물거리느냐? 어서 전연의 목을 쳐라. 역적의 잔당을 살려두어선 아니 된다. 김대감, 조정의 실세이자 탐욕스러운 간신. 그는 월화가 모시던 패비를 모함하여 죽음으로 몰아간 장본인이었다. 그것도 모자라 그녀를 따르던 나인들까지 모조리 잡아들여 씨를 말리려 하고 있었다. 김대감의 눈은 살기로 번들거렸다. 그는 죽음을 즐기고 있었다. 이놈 이적아! 내 명이 들리지 않느냐? 당장 목을 쳐라! 재촉하는 호통소리에 이적은 이를 악물었다. 그래, 나는 망나니일 뿐이다. 위에서 시키면 배고 돈을 주면 벤다. 죄의 유무 따위는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 그것이 내 삶의 방식이다. 이적은 기압을 넣으며 칼을 높이 쳐들었다. 이야! 태양이 칼날 끝에 머물렀다. 이적의 온몸 근육이 팽팽하게 당겨졌다. 그는 월화의 하얀 목덜미를 겨냥했다. 숨을 멈추고 허리를 비틀며 전광석화처럼 칼을 내리긋는 그 순간 월화의 눈이 번쩍 떠졌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이적의 눈을 마주쳤다. 원망도 아니고 분노도 아닌 짙은 슬픔이 담긴 눈빛이. 서방님. 환청이었을까? 그녀의 입술이 그렇게 움직인 것 같았다. 서극. 묵직한 타격감이 손목을 타고 전해왔다. 뼈가 끊어지고 살이 갈라지는 끔찍하고도 익숙한 감각. 툭. 월화의 머리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잘린 머리에서 솟아친 붉은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와 이적의 발취를 적셨다. 뜨거웠다. 너무나 뜨거워서 화상을 입을 것만 같았다. 피범벅이 된 시야 사이로 바닥에 뒹구는 월화의 머리가 보였다. 그녀는 죽는 순간에도 눈을 감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이적을 향해 있었다. 그리고 입가에는 여전히 그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마치 나는 너를 기억하겠다고 말하는 듯한 미소가. 와, 죽었다. 역정년이 죽었다. 군중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김대감은 박장대소를 하며 즐거워했다. 하지만 이적은 웃을 수 없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피를 뒤집어 쓴 채 그는 자신이 뵌 것이 단순한 죄인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는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것을 베어버린 것이다. 화라릉. 천둥 소리가 이적을 다시 현실로 끌어당겼다. 뜨거운 햇볕도 시끄러운 북소리도 사라졌다. 남은 것은 차가운 빗소리와 음습한 폐가의 어둠뿐이었다. 하지만 피 냄새만은 그대로였다. 아니, 더 진해졌다. 이적은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려 옷을 적셨다. 3년 전 형장에서 뒤집었었던 그 피가 다시금 온몸을 휘감고 있는 것 같았다. 기억나십니까? 발치에서 월화의 머리가 다시 물었다. 그녀는 어느새 이적의 무릎 위로 올라와 있었다. 몸통도 없이 잘린 머리 하나가 이적의 허벅지를 타고 기어오고 있었다.
머리카락이 마치 다리 달린 벌레처럼 꿈틀거렸다. 그날 제 피가 참 따뜻했지요. 선비님, 아니 망나니 오라버님, 가슴을 뜨겁게 적셔주지 않았습니까? 닥쳐라! 이적은 비명을 지르며 월아의 머리를 손으로 쳐냈다. 머리는 방구석으로 날아가 쿵 하고 처박혔다. 하지만 그녀는 아픈 기색도 없이 다시 굴러왔다. 오뚜기처럼 집요하게. 왜 그러세요? 제가 그렇게 부탁드렸잖아요.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데 오라버님은 제 목을 베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불쌍하다. 아니면 2년 목을 베면 술값이 얼마나 생길까 그런 생각을 하셨나요? 아니야, 나는 그저. 이적은 뒷걸음질 치며 벽에 등을 부딪혔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다. 공포가 목을 조여왔다. 99명의 목을 벤 채로 단 한 번도 귀신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그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어린아이처럼 무력했다. 당신이 원해서 벤 게 아니오. 위에서 시키니 어쩔 수 없이 나는 망난이니까 내 일을 했을 뿐이란 말이오. 이적은 절규했다. 그것은 변명이었다. 평생 자신을 지켜왔지만 지금은 아무런 쓸모도 없는 비겁한 변명. 월아의 머리가 멈췄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어쩔 수 없었다 하긴. 칼자루 쥔 사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칼을 휘두르게 만든 놈이 나쁜 놈이지. 하지만 오라버님, 칼도 죄가 있습니다. 주인의 명이라 해도 피를 맛본 칼은 그 업보를 짊어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칼을 쥔 손도 마찬가지고요. 월아의 머리에서 검붉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 연기는 순식간에 방안을 가득 채우더니 구석에 놓여있던 병풍을 휘감았다. 그러자 병풍 속 그림들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매와 필립들이 날카로운 칼날로 변해 허공을 날아다녔고 그려져 있던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냈다. 이 집은 제 무덤이자 제 감옥입니다. 김대감 그놈이 이 집은 제 무덤이자 제 감옥입니다. 김대감 그놈이 제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게 이 산골짜기에 버렸거든요. 머리는 저기 구석에, 몸통은 마당 앞 우물에 그렇게 따로따로 버려졌지요. 월아의 목소리에 깊은 원한이 서렸다. 3년을 기다렸습니다. 제 목과 몸을 이어줄 사람을, 그리고 제 한을 풀어줄 피비린내 나는 칼을 가진 사내를. 스스스. 방문 밖에서 젖은 발소리가 들려왔다. 하나가 아니었다. 질질 끌리는 발소리, 뚝뚝 떨어지는 물소리. 서방님, 제 몸통이 오고 있네요. 마중 나가셔야지요. 월아의 머리가 이적을 향해 씩 웃었다. 찢어진 이파까지 귀밑까지 걸렸다. 아니면 저랑 같이 여기서 영원히 사실래요? 목이 없는 채로 말이에요. 이적은 공포에 질려 환도를 휘둘렀다. 오지마! 오지 말란 말이다! 챙! 그가 휘두른 칼이 허공을 가르자 방 안의 촛불이 다시 켜졌다. 그리고 이적은 보았다. 밭바닥이 온통 피바다로 변해 있는 것을. 발목까지 차오른 검붉은 피가 출렁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핏물솥에서 하얀 손들이 쑥쑥 올라와 이적의 발목을 움켜쥐었다. 으아! 이거 놔! 이거 놓으란 말이다! 손들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엄청난 악력이었다. 이적은 중심을 잃고 피바다 속으로 넘어졌다. 비릿한 피가 입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숨이 막혔다. 허우적거리는 그의 눈앞으로 월아의 머리가 둥둥 떠내려왔다. 어서 오세요, 서방님. 이제 시작입니다. 쾅쾅쾅. 그때였다. 대문을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람의 소리였다. 이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당장 나와라, 이 역정놈아. 차코갑사들이었다. 그들이 기어코 이곳까지 쫓아온 것이다. 이적은 핏물 속에서 헐떡이며 대문 쪽을 바라보았다. 밖에는 산 사람들의 살기가, 안에는 죽은 자들의 원한이 그를 노리고 있었다. 진퇴양난,
앞에는 호랑이, 뒤에는 귀신. 월아의 머리가 이적의 귓가에 속삭였다. 저놈들이 오라버니를 잡으러 왔군요. 어떡할까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면 저놈들에게 오라버니 목을 던져줄까요? 선택하세요. 제 손을 잡을지 아니면 저들의 칼에 목이 달아날지. 이적은 피 묻은 손으로 칼자루를 꽉 쥐었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덜덜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월화를 노려보았다. 도와줘! 네, 안 들려요. 도와달라고! 내 목숨 니년에게 맡길 테니 저놈들로부터 나를 숨겨다오! 이적의 비명 같은 외침에 월화는 만족스러운 듯 눈을 가늘게 떴다. 좋아요. 거래는 성사되었습니다. 대신 그녀의 차가운 혀가 이적의 뺨을 할랐다. 값은 나중에 아주 비싸게 치러야 할 겁니다. 그 순간 방문이 벌컥 열리고 밖에서 들이닥친 빗물과 함께 머리 없는 하얀 몸통이 방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 몸통의 손에는 서슬퍼런 낫 한 자루가 들려 있었다. 쾅! 낡은 대문이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박살났다. 빗물에 젖은 나무 파편들이 마당 여기저기로 튀었다. 곧이어 가죽장화를 신은 묵직한 발소리들이 진흙탕을 짓밟으며 몰려들어왔다. 저기다! 사랑채에 불빛이 있었다! 놈이 저 안에 있다! 차호갑사 대장의 걸걸한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횃불의 불기둥이 어둠을 찢으며 폐가의 마당을 대나처럼 밝혔다. 사랑채 안 핏물 속에 나뒹굴던 이적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방문 너머로 횃불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문을 열고 나가면 사냥개들에게 물어뜯길 것이고 이곳에 남으면 귀신의 장난감이 될 판이었다. 젠장, 젠장, 젠장! 이적은 피 묻은 손으로 바닥을 긁었다. 그때였다. 스르르르. 방구석 어둠 속에 서 있던 머리 없는 몸통이 천천히 이적에게 다가왔다. 하얀 소복자락이 피바다 위를 미끄러지듯 스쳐 지나갔다. 그 몸통은 손에 들고 있던 낫을 바닥에 툭 떨어뜨리더니 이적의 멱살을 번쩍 들어올렸다. 으악! 엄청난 악력이었다. 숨이 턱 막혔다. 이적은 발버둥 쳤지만 강철 같은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몸통은 이적을 짐짝처럼 가볍게 들고 방 한가운데 있는 낡은 돗자리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뭐 하는 짓이야? 이거 놔! 조용히 하세요. 살고 싶으면. 이적의 귓가에 월아의 머리가 속삭였다. 그녀의 머리는 어느새 이적의 어깨 위에 올라타 있었다. 차가운 뺨이 이적의 목덜미에 닿아 소름이 돋았다. 몸통이 한 손으로 돗자리를 걷어내자 그 아래 썩어 문드러진 마루장 하나가 드러났다. 비거덕. 몸통이 발로 마루장을 밟자 바닥이 푹 꺼지며 시커먼 구멍이 아가리를 벌렸다. 아궁이로 이어지는 고래구멍 혹은 짐승이나 드나들 법한 좁은 마루 밑 공간이었다. 들어가세요. 싫어! 저런 구덩이에 들어가느니 차라리 싸우다 죽겠...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몸통이 이적을 구멍 속으로 내동댕이 쳤다. 으아! 쿵! 이적의 몸이 차가운 흙바닥에 처박혔다. 좁았다. 너무나 좁았다. 몸을 웅크려야 겨우 누울 수 있는 관 같은 공간이었다. 머리 위로 마루장이 덮이는 소리가 들렸다. 팍! 완벽한 어둠이 찾아왔다. 습하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 쥐 오줌 냄새, 그리고 썩은 흙내음이 이적의 코를 찔렀다. 이적은 헛구역질을 참으며 입을 틀어막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려 그 소리가 마루 위까지 들릴 것만 같았다. 접어. 마루 위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차호갑사들이 방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이 잡듯이 뒤져라! 놈은 부상을 입었다. 멀리 가지 못했을 게야! 나무 판자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삶과 죽음이 엇갈리고 있었다. 이적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눈을 질끈 감았다. 흙바닥을 기어다니는 돈벌레들이 그의 얼굴과 목을 타고 넘어갔지만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다.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차가운 손길이 이적의 입을 덮었다. 흡! 이적은 눈을 번쩍 떴다. 보이지 않았지만 알 수 있었다. 월아였다.
그녀의 머리통도 이 좁은 구덩이 속에 함께 들어와 있었던 것이다. 조용히 숨소리가 너무 커요, 오라버니. 워라의 목소리가 뇌 속에서 직접 울리는 듯했다.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이 이적의 뺨을 간지럽혔다. 무사오세요? 99명의 목을 벨 때는 호랑이 같던 분이 고작 군사 몇 놈 때문에 쥐새끼처럼 떨고 계시다니 실망스럽네요. 닥쳐, 제발 닥쳐. 이적은 속으로 애환했다. 위에서는 군사들이 팔집으로 바닥을 쿵쿵 찍어대고 있었다. 대장님,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 불빛을 봤는데 말입니다. 헛것을 본 게냐? 샅샅이 뒤져라. 천장이고 벽장이고 고석고석 질러봐. 쿵, 과직. 창날이 마루를 뚫고 들어왔다. 이적의 얼굴 바로 옆, 불과 한 뼘도 안 되는 거리에 창끝이 막혔다. 흙먼지가 우수수 떨어져 이적의 눈으로 들어갔다. 따가웠지만 눈을 깜빡일 수도 없었다. 아이고, 아까워라.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찔렀으면 오라방이 눈알이 터졌을 텐데. 워라가 킬킬거렸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마루 위로 새어나갈까봐 이적은 미칠 지경이었다. 이적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입을 틀어막고 있는 워라의 손목을 잡았다. 손목이 없었다. 그냥 손바닥만 덩그러니 이적의 입을 막고 있었다. 잘린 손목 단면에서 끈적한 진액이 흘러나와 이적의 입가에 묻었다. 그때였다. 마루 위에서 한 병사가 비명을 질렀다. 와! 무슨 일이냐? 대장님, 저기 병풍 뒤에 머리가... 병풍? 거기 뭐가 있다는 게야? 이적은 숨을 죽였다. 워라가 무언가 하고 있다. 위에서는 요란한 소동이 벌어졌다. 우당탕탕 물건 넘어지는 소리, 칼 뽑는 소리, 그리고 거친 숨소리들. 귀신이다! 먹없는 귀신이야! 헛소리 마라! 이놈이 겁에 질려 헛것을... 헉! 대장의 목소리가 끊겼다. 소름 끼치는 바람 소리와 함께 마루 틈 사이로 붉은 핏물이 뚝뚝 떨어져 내리기 시작했다. 이적의 이마 위로 떨어진 핏방울은 뜨거웠다. 갓 죽은 사람의 피였다. 도망쳐! 여긴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니야! 와, 살려줘! 군사들이 비명을 지르며 앞다투어 방을 뛰쳐나갔다. 우르르 쿵쾅! 마루가 무너질 듯 진동했다. 대문 밖으로 멀어지는 말바꿈 소리가 들릴 때까지 이적은 꼼짝도 하지 못했다. 잠잠해졌다. 빗소리만이 다시 폐가를 채웠다. 이제 나오셔도 됩니다, 서방님. 이적의 입을 막고 있던 손이 스르르 사라졌다. 그는 막혔던 숨을 토해내며 마루장을 밀어 올렸다. 낑낑거리며 좁은 구멍을 빠져나온 이적은 돗자리 위에 대자로 뻗어 헐떡였다. 살았다. 짐승처럼 굴 속에 처박혀 있었지만 어쨌든 살았다. 하지만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방골은 처참했다. 차오갑사들이 난동을 부린 흔적과 함께 바닥에는 낯선 시체 하나가 뒹굴고 있었다. 아까 비명을 질렀던 그 병사였다. 그의 목은 기괴하게 비틀어져 마치 거인이 한 손으로 접고 빨래 짜듯 비틀어버린 것처럼 목뼈가 완전히 으스러져 머리가 뒷목으로 돌아가 있었다. 눈은 공포에 질려 튀어나올 듯했고 입에서는 거품 섞인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이적은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다. 그때였다. 구석에서 워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값을 치러야지요. 공짜 구경은 없지 않습니까? 이적은 소리나는 곳을 쳐다보았다. 워라의 몸통이 깨진 거울 앞에 다소곳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자신의 잘린 머리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빗으로 머리카락을 곱게 빗자주고 있었다. 마치 인형놀이를 하는 아이처럼 천진만만한 모습이었다. 저자가 널 본 건가? 네, 병풍 뒤에 숨어있던 제 몸통을 보고 놀라 자빠져더군요. 그래서 제가... 워라는 빗질을 멈추고 잘린 머리를 들어올려 이적을 바라보았다. 조용히 시켰습니다. 오라버니를 위해서요. 이적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녀는 괴물이었다. 자신이 3년 전 배웠던 그 가녀다란 궁녀가 아니었다. 원한과 사기가 뭉쳐 만들어진 감당할 수 없는 악귀였다. 고맙다는 인사는 안 하시나요? 목숨을 구해드렸는데. 고맙다. 덕분에 살았다. 이적은 억지로 대답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럼 이제 떠나겠어. 비도 좀 잦아든 것 같으니. 이적은 주머주머 쟁기를 챙기려 했다. 이곳에 1분 1초도 더 머물고 싶지 않았다. 차라리 산속에서 호랑이를 만나는 편이 나을 것 같았다. 어딜 가시려고요? 워라의 목소리가 싸늘해졌다. 거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라버니를 숨겨드렸으니 이제 오라버니가 저를 도울 차례입니다. 돕다니 무얼 말이냐? 이적은 환도자루를 움켜쥐며 경계했다. 월아의 몸통이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는 머리를 옆구리에 끼고 이적에게 다가왔다. 제 목과 몸을 이어주세요. 뭐? 그냥 올려놓는다고 붙는 게 아닙니다. 김대감 그놈이 저주를 걸어놨거든요. 제 목을 벤 칼, 바로 그 칼로 저주를 끊어내야 합니다. 월아의 시선이 이적의 허리춤에 매달린 환도에 고정되었다. 그 칼, 99명의 피를 마신 귀한 칼이지요. 양기가 가득 차 있어 음귀의 저주를 베어낼 수 있는 유일한 물건입니다. 이적은 자신의 칼을 내려다보았다. 낡고 이 빠진 칼이었지만 월아의 말대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흉물이었다. 내가 왜 그래야 하지? 난 빚을 갚을 만큼 갚았다 생각하는데 네가 죽인 저 병사 시체 처리하는 것만 해도 골치 아픈 일이야. 이적은 짐짓 배짱을 튀겨보았다. 하지만 월아는 비웃듯 콧방귀를 뀌었다. 오라버니, 착각하지 마세요. 오라버니는 지금 제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월아가 훅 하고 숨을 내뱉었다. 그러자 방 안의 촛불이 파랗게 변하며 타오르기 시작했다. 나가보세요. 나갈 수 있다면. 이적은 입술을 깨물고 방문을 열어 제꼈다. 그러나 문 밖에는 마당이 없었다. 칠흑하던 어둠,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끝없이 이어지는 절벽. 마루 끝이 바로 낭떠러지였다. 빗바람 소리는 들리는데 땅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이게 무슨 조화냐? 귀곡의 결계입니다. 제 허락 없이는 살아서 나올 수 없습니다. 죽어서 귀신이 된다면 또 모를까. 월아가 이적의 등 뒤에서 속삭였다. 선택하세요, 서방님. 여기서 굶어 죽어 저 병사처럼 시체가 될지 아니면 제 부탁을 들어주고 살아서 나올지. 이적은 낭떠러지를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검은 심연이 그를 부르고 있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그는 졌다. 인간은 귀신을 이길 수 없었다. 무엇을 하면 되느냐? 이적은 체념한 듯 물었다. 월아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간단합니다. 제 몸통은 여기 있지만 진짜 제 혼이 묶여있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김대감이 제 유골을 묻어버린 곳이지요. 어디냐 그곳이? 이 집 둔마당. 오래된 우물 속. 이 집 뒷마당. 오래된 우물 속입니다. 그곳에 제 뼈가 수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를 아주 무거운 것이 누르고 있죠. 무거운 곳? 부적을 붙인 바위입니다. 오라버니가 그 바위를 치우고 제 뼈를 건져 올려주세요. 그리고 그 뼈 위에 제 머리를 놓고 오라버니의 그 칼로 내리치시면 됩니다. 내리치라고? 뼈를? 아니요. 뼈를 묶고 있는 보이지 않는 사슬을요. 오직 오라버니 눈에만 보일 겁니다. 그 순간이 오면. 이적은 고개를 끄덕였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좋다. 하겠다. 대신 약속해라. 일이 끝나면 나를 이 지옥에서 내보내주겠다고. 물론이지요. 서방님은 제 은인인걸요? 월아는 생긋 웃었다. 하지만 이적은 그 웃음을 믿지 않았다. 은인이라 부르면서 눈빛은 먹이를 보는 뱀의 눈이었다. 이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가자, 우물로. 이적이 방문을 나서려 할 때였다. 갑자기 오른쪽 팔이 찌릿하며 마비되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그는 오른팔을 부여잡고 신음했다. 소매를 걷어보니 손목부터 팔꿈치까지 시커먼 멍이 번져 올라오고 있었다. 마치 썩어가는 나무 껍질처럼 피부가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었다. 이게 뭐냐? 아, 제가 말씀을 안 드렸군요. 월아가 태연하게 말했다. 제 손을 잡았잖아요, 오라버니. 산 사람이 죽은 자의 손을 잡으면 그 냉기가 옮겨 붙는 법입니다. 뭐라고? 그럼 내 팔은? 서두르셔야 할 겁니다. 그 검은 기운이 심장에 닿으면 오라버니도 저처럼 되실 테니까요. 월아는 혀를 쯧쯧하며 덧붙였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오늘 밤 자식까지 끝내지 못하면 오라버니는 영원히 제 곁에 남게 될 겁니다. 이 팔 하나가 아니라 온몸이 썩어서 말이죠. 이적은 경악하며 자신의 팔을 내려다보았다. 검은 멍은 눈에 보일 정도로 꿈틀거리며 위로 올라오고 있었다. 통증은 없었다. 다만 팔이 내 것이 아닌 듯 감각이 사라지고 뼛속까지 시린 냉기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약독한 년. 욕할 시간도 아깝습니다, 서방님. 어서 가시지요. 월아의 몸통이 앞장섰다. 그녀가 방문을 나서자 아까는 보이지 않던 뒷마당으로 가는 길이 촛불처럼 희미하게 열렸다. 이적은 썩어가는 팔을 부여잡고 환도를 지팡이 삼아 비틀비틀 그녀의 뒤를 따랐다. 비는 여전히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고 어디선가 까마귀 우는 소리가 깍깍하며 그들의 앞길을 재촉했다. 산 사람의 지옥은 끝났으나 이제 죽은 자들과의 거래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거래의 대가는 이적의 목숨 그 자체였다. 후두둑 후두둑. 빗줄기는 조금도 기세가 꺾이지 않고 검은 기와지붕을 때려댔다. 처마 밑으로 떨어지는 낙숫물이 마치 하양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다. 뒷마당은 잡초가 허리춤까지 자라나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 덩그러니 놓인 우물 하나가 입을 벌리고 있었다. 이곳입니까? 이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우물 앞에 섰다. 오른쪽 팔은 이제 어깨까지 시커멓게 변해감 감각이 없었다. 마치 남의 살덩이를 달고 다니는 듯 무겁고 둔했다. 뼛속을 파고드는 한기가 심장 쪽으로 야금야금 기어오르는 것이 느껴졌다. 네, 바로 여기입니다. 제 감옥이자 무덤이지요. 월아의 몸통이 우물 곁에 섰다. 그녀의 옆구리에 끼워진 머리가 우물 안을 내려다보았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그 아래에서 비릿한 물냄새가 훅 하고 올라왔다. 우물 뚜껑은 커다란 평석으로 덮여 있었는데 그 위에는 붉은 주사로 쓴 부적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비에 젖어 너덜너덜해졌지만 그 붉은 글씨들만은 핏빛으로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김대감이 용한 무당을 불러 봉인해 둔 겁니다. 제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월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두려움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어서 치워주세요. 저 돌이 제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것 같아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이적은 왼손으로 환도를 땅에 박고 성한 왼쪽 어깨를 평석에 들이밀었다.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성인 남자 셋이 달라붙어도 들기 힘든 무게였다. 게다가 한쪽 팔을 못 쓰는 상태에서 미끄러운 진흙바닥을 지지대 삼아 힘을 쓴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다. 젠장. 이적은 이를 악물고 다시 한번 몸을 던졌다. 젖은 옷이 바위에 쓸려 찢어졌다. 오른쪽 어깨에 썩은 살점이 터지며 검은 진물이 흘러나왔다. 안 됩니까? 역시 오라버니 힘으로는 무리인가요? 월아가 안타까운 듯 혀를 찼다. 포기하세요. 그냥 여기서 저랑 같이 썩어가면 됩니다. 외롭지 않고 좋잖아요? 닥쳐. 누가 포기한댔어? 이적은 소리쳤다. 오기같이 솟았다. 그는 망난이었다. 사람의 목뼈를 단칼에 베어내려면 황소 같은 힘과 순간적인 폭발력이 필요했다. 그는 평생을 근육과 뼈를 쓰는 법만 익혀온 사내였다. 이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빗물 섞인 공기가 폐부 가득 들어찼다. 흡! 그는 단전에서부터 기압을 끌어올렸다. 발바닥으로 진흙을 꽉 움켜쥐고 온몸의 체중을 왼쪽 어깨에 실었다. 혈관이 터질 듯 팽창했다. 끄아! 오직듯. 바위가 비명을 질렀다. 돌과 돌이 갈리는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바위가 밀리기 시작했다. 끼익, 쿵. 마침내 평석이 옆으로 밀려나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땅이 울렸다. 그리고 봉인이 풀린 우물 아가리에서 시커먼 원한의 연기가 슉 하고 뿜어져 나왔다. 이적은 기침을 하며 뒤로 물러섰다. 연기는 매캐하고 역겨웠다. 그 연기가 거치자 우물 안에서 싸늘한 냉기가 솟구쳐 올랐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들어가시지요. 월아가 재촉했다. 들어가라고? 저 안으로? 네, 제 뼈는 바닥에 가라앉아 있으니까요. 직접 건져오셔야 합니다. 이적은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다. 좁고 깊었다. 떨어지면 다시는 올라오지 못할 것 같았다. 하지만 선택지는 없었다. 오른쪽 가슴께까지 올라온 검은 멍이 심장을 조여오고 있었다. 밧줄을 다오. 월아의 몸통이 횡간에서 굵은 동화줄을 가져왔다. 이적은 밧줄 한쪽 끝을 우물 곁에 고목나무에 단단히 묶고 다른 한쪽을 자신의 허리에 감았다. 기다려라. 내 뼈다귀들 모조리 건져 올려줄 테니. 이적은 입에 환도를 물고 우물벽을 타고 내려가기 시작했다. 미끌.
이끼 낀 돌벽은 미끄러웠다. 한 손으로 버티며 내려가는 것은 고개와 같았다. 내려갈수록 빛은 사라지고 어둠이 그를 삼켰다. 위에서 떨어지는 빗물 소리가 동굴 속처럼 웅웅거렸다. 첨벙. 마침내 발이 물에 닿았다. 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허벅지, 허리, 가슴까지 물이 차오를 때마다 이적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물속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이적은 손을 휘저어 바닥을 더듬었다. 썩은 나뭇가지, 깨진 기와 조각, 그리고 물컹거리는 이끼들이 손끝에 닿았다. 어디 있느냐? 어디 있어? 그는 잠수했다. 차가운 물이 머리끝까지 덮쳤다. 숨을 참고 바닥을 훑었다. 그때 손끝에 딱딱하고 매끄러운 것이 걸렸다. 뼈였다. 길쭉한 허벅지뼈, 갈비뼈, 흩어져 있는 뼈들을 더듬어 찾았다. 그리고 마침내 묵직한 무언가에 묶여있는 척추뼈를 발견했다. 쇠사슬이었다. 김대감은 그녀의 시신을 쇠사슬로 묶어 돌덩이를 매달아 수장시킨 것이다. 떠오르지 못하도록, 영원히 이 어둠 속에 갇혀있도록. 이적은 물속에서 욕지거리를 삼켰다. 독한 놈들, 죽은 사람한테까지 이렇게. 그는 환도를 빼들었다. 물속이라 힘을 쓰기 힘들지만 쇠사슬을 끊어야 했다. 챙, 챙. 쇠와 쇠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물속에서 울려 퍼졌다. 이적의 팔이 끊어질 듯 아팠다. 썩어가는 오른팔은 이제 완전히 마비되어 움직이지 않았다. 왼손 하나로 그는 미친 듯이 쇠사슬을 내리쳤다. 끊어져라. 제발 끊어져. 그의 절박함이 칼에 닿았을까? 낡고 녹슨 쇠사슬이 툭 하고 끊어졌다. 그 순간이었다. 확! 끊어진 쇠사슬 사이로 검은 기운이 터져나오며 이적을 덮쳤다. 이적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낮아빠졌다. 물속에서 중심을 잃고 허우적거렸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 환영이 펼쳐졌다. 3년 전 감옥. 이적은 물속이 아닌 차가운 감옥 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아니, 이적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월화가 되어 있었다. 온몸이 묶인 채로 모진 고문을 당해 피투성이가 된 몸이 느껴졌다. 손톱은 다 뽑혀 있었고 다리는 주리를 들려 으스러져 있었다. 내년이 패비의 사주를 받고 왕세자를 독살하려고 했다고 부르라.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김대감의 목소리였다. 그는 불에 달군 인두를 들이대며 협박했다. 아닙니다. 마마께서는 억울합니다. 저 또한 하늘을 우러러. 월아의 입에서 갈라진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고통스러웠다.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웠지만 거짓을 고할 수는 없었다. 그녀가 모시던 패비는 누구보다 왕실을 위하던 분이었다. 독살이라니 그건 김대감이 꾸민 자작극이었다. 독한 년. 그래, 어디 끝까지 버텨보거라. 내년이 아끼는 나인들이 하나둘씩 죽어나갈도 입을 다물 수 있을지 보자. 김대감이 손짓하자 옥졸들이 어린 나인 하나를 끌고 왔다. 언니, 상궁 언니, 살려주세요. 월아의 눈이 커졌다. 자신이 친동생처럼 아끼던 아이였다. 아니야, 건드리지 마라. 제발 그 아이는. 내가 자백하면 이 아이는 살려주마. 어서 서찰에 수결해라. 김대감은 거짓 자백이 적힌 종이를 들이밀었다. 월아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바라보았다. 자신이 서명하면 패비는 영원히 역적이 되고 왕실은 피바람이 불 것이다. 하지만 거부하면 언니, 나 무서워. 아이의 울음소리가 월아의 가슴을 찢었다. 월아는 피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가. 나는 거짓을 말할 수 없다. 뭐라? 이년이 정녕 미친 개냐? 김대감은 분노하여 칼을 뽑았다. 그리고 단칼에 어린 나인의 목을 베어냈다. 푹! 뜨거운 피가 월아의 얼굴에 튀었다. 아이의 목이 대구르르 굴러 월아의 무릎 앞에 멈췄다. 아! 월아는 절규했다. 목이 터지라 비명을 질렀다. 그 비명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짐승의 울부짖음, 아니 지옥에서 올라온 악귀의 저주였다. 김대감, 내 죽어서도 네 놈의 씨를 말릴 것이다. 내 피가 마르기 전에 네 놈의 목을 물어뜯을 것이다. 도끼 어린 저주에 김대감조차 뒷걸음질 쳤다. 저 년을 당장 형장으로 끌고 가라. 당장 목을 쳐라. 입을 닥치게 하라. 그렇게 그녀는 형장으로 끌려갔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지키지 못한 아이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이적의 칼날 앞에 무릎 꿇었던 그날 그녀의 눈이 그토록 슬펐던 이유는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자신이 죽으면 이 억울함을 밝힐 자가 아무도 없다는 절망 때문이었다. 현재 우물안. 헉! 이적은 무리로 솟구쳤다. 환영이 끝났다. 하지만 월아의 고통은 고스란히 이적의 가슴에 남아 있었다. 그녀가 느꼈던 뼈가 깎이는 아픔, 살이 타는 고통, 그리고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이 이적의 영혼을 강타했다. 그녀는 괴물 아니었어. 이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우물벽에 머리를 기댔다.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나와 빗물과 섞였다. 그녀는 지독하게 충직하고 바보같이 착한 여인이었다. 그런 그녀를 괴물로 만든 건 김대감이었고 그 마침표를 찍은 건 바로 나였다. 이적은 물속에서 건져올린 뼈꾸러미를 품에 안았다. 차가운 뼈들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온기가 느껴지는 듯했다. 미안하다. 몰라봐서 미안하다. 이적은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내가 끝내주마. 네 억울함도 김대감 그놈의 야욕도 내 칼로 전부 베어주마. 그는 밧줄을 잡아당겼다. 썩은 오른팔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분노가 고통을 집어삼켰다. 왼알팔로 밧줄을 감아 올리며 이적은 우물 밖으로 기어 올라왔다. 첨벙, 척, 척. 이적이 우물 밖으로 나오자 월아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적의 품에 안긴 자신의 뼈를 보고는 묘한 표정을 지었다. 용케 건져오셨군요. 죽지 않고. 이적은 대답 없이 뼈들을 평석 위에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이적은 대답 대신 뼈들을 평석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리고 뼈들을 맞추기 시작했다. 다리뼈, 척추뼈, 갈비뼈. 3년 동안 차가운 물속에 잠겨있던 그녀의 육신을 제 모습으로 돌려놓았다. 마지막으로 월아의 몸통이 들고 있던 머리를 건네받았다. 이적은 월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제 편해질 시간이다. 그는 월아의 머리를 척추뼈 맨 위에 올려놓았다. 머리와 몸통 그리고 뼈가 하나로 합쳐졌다. 그러자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다. 월아의 뼈에서 하얀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그 빛은 점점 강렬해지더니 그녀의 썩은 살점과 찢어진 소복을 덮었다. 잠시 후 빛이 사그라들자 그곳에는 3년 전 형장에 끌려가기 전 고운 모습의 월아가 누워 있었다. 하지만 목에는 여전히 시뻘건 흉터가 남아 있었다. 그 흉터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저주였다. 김대감이 걸어놓은 그녀를 이승에 묶어두는 족쇄. 칼을 드세요, 서방님. 누워있는 월아가 입을 열었다. 그녀는 눈을 감은 채였다. 저 검은 연기가 보이시지요? 저것이 제 목을 조르고 있는 사슬입니다. 오라버니의 칼로 단번에 내리치세요. 망설이면 제가 오라버니를 죽일지도 모릅니다. 이적은 환도를 뽑아들었다. 빗물에 씻겨 번들거리는 칼날. 이 빠지고 녹슨 칼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천하의 명검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이적은 칼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망설이지 않는다. 나는 망난이니까. 베는 건 자신 있으니까. 그는 칼을 머리 위로 높이 쳐들었다. 3년 전 그날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살리기 위해서였다. 그녀를, 그리고 자신을. 검은 연기가 뱀처럼 또아리를 틀며 이적을 위협했다. 슉슉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네 이놈, 감히 내 저주를 풀려 함으냐? 허공에서 김대감의 호통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환청이었다. 하지만 이적은 피식 웃었다. 지져라 늙은이, 네 목도 조만간 쳐주마. 이적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이얍! 이적의 기압과 함께 환도가 허공을 갈랐다. 번개가 치는 것보다 빠른 질풍 같은 일격이었다. 챙강?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동시에 검은 연기가 비명을 지르며 산산이 흩어졌다. 월아의 목에 있던 붉은 흉터가 서서히 옅어지기 시작했다. 흉터가 사라지자 그녀의 얼굴에 처음으로 평온한 혈색이 돌았다. 끝났다. 이적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힘이 다 빠져나갔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지만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다. 월아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동자가 깊은 밤하늘처럼 반짝였다. 그녀는 상체를 일으켜 이적을 바라보았다. 고맙습니다, 오라버니. 그녀가 손을 뻗어 이적의 뺨을 어루만졌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죽은 자의 냉기는 사라져 있었다. 그리고 이적의 오른팔을 보았다. 어깨까지 올라왔던 검은 멍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있었다. 썩어가던 피부가 다시 본래의 구릿빛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약속은 지켰습니다. 월아는 신끝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무언가 숨기고 있는 듯했다. 이제 오라버니는 자유입니다. 이곳을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적은 자신의 팔을 만져보았다. 감각이 돌아왔다. 살았다. 정말로 살았다. 그럼 너는 이제 성불하는 거냐? 이적의 질문에 월아의 표정이 묘하게 굳어졌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직 할 일이 남았습니다. 할 일? 저주가 풀렸으니 이제 제가 이곳을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지요. 월아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하얀 소복이 바람에 펄럭였다. 그녀의 시선은 숲 너머 한양 쪽을 향했었다. 김대감, 그놈의 목을 가지러 가야지요. 제 손으로 직접. 이적은 멍하니 그녀를 올라다 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다시금 리금 살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원한이 아니었다. 처절한 복수의 의지였다. 같이 가시겠습니까, 서방님? 아니면 여기서 헤어질까요? 월아가 이적에게 손을 내밀었다. 하얗고 고운 손. 하지만 그 손은 피바람을 몰고 올 손이었다. 이적은 잠시 망설였다. 그냥 도망칠 수도 있었다. 이제 자유니까. 하지만 이적은 흙투성이가 된 자신의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망나니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이적은 씩 웃었다. 그 늙은이 목은 내가 예약해뒀다. 네가 함부로 건들면 안 되지. 두 사람, 아니 사람 하나와 귀신 하나가 맞잡은 손 위로 다시 한번 번개가 내리꽂았다. 이제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둥, 둥, 둥. 심장을 짓누르는 북소리가 빗줄기를 뚫고 들려왔다. 이번엔 환청이 아니었다. 폐가를 둘러싼 숲의 사방팔방에서 횃불들이 뱀의 혓바닥처럼 일제히 솟아올랐다. 칠흑 같던 귀국의 밤이 순식간에 붉은 화마로 뒤덮였다. 이놈들 기어이 제 발로 죽으러 왔구나. 이적은 피 묻은 환도를 고쳐주며 이를 갈았다. 월아는 이적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 있었다. 그녀의 하얀 소복이 팽팽한 긴장감에 파르르 떨렸다. 조심하세요, 오라버니. 그냥 군졸들이 아닙니다. 저 늙은 여우가 왔습니다. 월아의 시선이 닿은 곳, 횃불의 물결이 갈라지며 화려한 가마 한 채가 모습을 드러냈다. 가마 문이 열리고 비단 옷을 입은 노인이 거만하게 내렸다. 백발이 성성한 머리, 매서운 눈매, 그리고 입가에 걸린 비열한 미소. 김대감이었다. 그 옆에는 징과 방울을 든 늙은 무당이 기괴한 춤을 추며 서 있었다. 클클클, 쥐새끼 두 마리가 짝을 지어 숨어 있었구나. 내 이럴 줄 알았지. 김대감이 부채로 코를 막으며 비웃었다. 역적의 망나니 놈과 목 없는 원귀라. 참으로 잘 어울리는 한 쌍이로다. 닥쳐라. 네 놈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이느냐. 이적이 고함을 질렀다. 목청이 터질 듯했다. 하지만 김대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여기가 어디냐고? 내 땅이다. 조선 팔도가 다 내 손바닥 아니거늘 이깟 폐가 따위가 대수겠느냐. 김대감은 옆에 선 무당에게 덕짓했다. 만신, 처리하게. 저 더러운 귀신년이 내 앞길을 막지 못하도록. 예, 대감마님. 무당이 방울을 요란하게 흔들며 주문을 외기 시작했다. 쉬, 쉬. 무당이 허공에 쌀을 뿌리자 쌀알들이 불꽃처럼 타오르며 월아를 향해 날아들었다. 끼야! 끼야! 월아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불타는 쌀알이 닿은 그녀의 피부가 치익 소리를 내며 타들어갔다. 결계였다. 산 사람의 무기가 아닌 영혼을 태우는 주술이었다. 월아!
이적이 그녀를 잡으려 했지만 무당이 다시 한번 방울을 흔들자 보이지 않는 벽이 이적을 튕겨냈다. 이적은 진흙탕에 나뒹굴었다. 동시에 차코갑사들이 창을 겨누며 포위망을 좁혀왔다. 저놈의 목을 베어라. 목을 가져오는 자에게 천냥을 주마. 김대감의 명령이 떨어지자 수십 명의 군사들이 이리떼처럼 달려들었다. 죽어라. 이적은 본능적으로 몸을 굴려 창날을 피했다. 그리고 솟구쳐 오르며 환도를 휘둘렀다. 서걱. 앞장서던 군사 하나의 앞발이 떨어져 나갔다. 비명지를 새도 없이 이적은 회전하며 다음 놈의 허벅지를 베었다. 춤이었다. 3년 전 형장에서 추던 그 망나니의 춤이 이제는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되어 되살아났다. 챙강, 푸. 빗물과 핏물이 뒤섞여 허공에 흩어뿌려졌다. 이적의 칼은 낡고 묻었지만 그의 기술은 정교했다. 뼈와 뼈 사이, 관절과 관절 사이를 정확히 파고들었다. 하지만 중과 부족이었다. 10명을 베어 넘기면 20명이 달려들었다. 이적의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다. 어깨와 허벅지에 창이 스치고 지나간 상처에서 피가 철철 흘렀다. 시야가 흐릿해졌다. 체력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오라버니, 안 돼요! 오라가 울부짖었다. 그녀는 무당의 주술에 갇혀 꼼짝도 못하고 있었다. 무당이 뿌린 팥과 소금이 그녀의 주위를 감옥처럼 둘러싸고 있었다.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투명한 사슬이 그녀의 영혼을 조여왔다. 미년, 얌전히 지옥으로 꺼져라. 무당이 부적을 태워 월아에게 던졌다. 불붙은 부적이 월아의 가슴에 달라붙었다. 월아의 영혼이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이대로 가면 소멸할 판이었다. 월아를 건드리지 마라! 이적은 피를 토하듯 소리치며 무당 쪽으로 돌진했다. 하지만 군사들이 벽처럼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창자루가 이적의 뒤통수를 가격했다. 퍽! 이적은 비틀거리며 무릎을 꿇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군사들이 그를 짓밟고 걷어챘다. 진흙탕 속에 처박힌 이적의 얼굴 위로 군합발이 쏟아졌다. 끝났구나. 여기까지인가? 이적의 눈앞이 어두워졌다. 귓가의 빗소리가 멀어졌다. 그때였다. 딸랑. 이적의 허리춤에서 아주 작고 맑은 소리가 들려왔다. 월아와 우물을 탈출할 때 그녀가 챙겨준 그녀의 유품인 은가락지가 부딪히는 소리였다. 일어나세요, 서방님. 월아의 목소리였다. 귀가 아닌 심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칼을 놓지 마세요. 이적은 진흙 속에 파묻힌 환도자루를 더듬어 찾았다. 손가락이 으스러질 듯 아팠지만 그는 칼을 놓지 않았다. 김대감이 웃으며 다가왔다. 꼴 좋구나. 천하의 망나니가 개처럼 기어다니는 꼴이라니. 김대감은 이적의 상투를 잡아 들어 올렸고 품에서 단도를 꺼내 이적의 목에 겨눴다. 네 놈이 내 일을 망친 죄 죽음으로 갚어라. 내 친히 네 목을 따주마. 차가운 칼날이 목을 떼에 닿았다. 죽음의 공포가 엄습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적은 보았다. 무당의 결계 속에서 괴로워하던 월아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그녀의 눈이 말하고 있었다. 받으세요. 제 모든 것을. 월아의 문이 빛으로 변해 산산이 부서졌다. 그리고 그 하얀 빛의 파편들이 총알처럼 날아와 이적의 환도에 박혔다. 이적의 손에 들린 낡은 환도가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칼날이 시퍼렇게 빛나며 얼음장 같은 냉기를 뿜어냈다. 뭐냐? 김대감이 놀라 뒷걸음질 쳤다. 이적은 천천히 일어나섰다. 그의 눈동자가 사라졌다. 흰 자도 검은 자도 없는 월아의 눈처럼 깊고 어두운 시면만이 그곳에 있었다. 그의 입에서 이적의 목소리와 월아의 목소리가 겹쳐서 흘러나왔다. 죄인 김갑수, 듣거라. 김대감이 엉덩방아를 찌으며 주저앉았다. 그것은 사람이 낼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었다. 저승의 판관이 내리는 선고와도 같았다. 네 놈은 사리사욕을 위해 충신을 모함하고 죄 없는 여인들을 능멸하였으며 그 시신마저 욕보인 대역죄인이다. 이 미친놈들이, 여봐라! 저놈을 쳐라! 당장 쳐라! 김대감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기어갔다. 군사들이 겁에 질려 쭈뼛거렸지만 명령을 거역할 순 없었다. 10여 명의 칼이 동시에 이적을 향해 날아들었다. 하지만 이적은 피하지 않았다. 그 죄 내 칼로 묻겠다. 팟! 이적이 환도를 한 번 휘둘렀다. 단순히 칼을 휘두른 게 아니었다. 칼에서 뿜어져 나온 검붓은 검기가 반달 모양으로 퍼져나갔다.
챙강, 챙강, 챙강. 군사들의 칼이 두부처럼 잘려나갔다. 칼뿐만이 아니었다. 갑옷도 투구도 그리고 그들의 몸뚱아리도. 까! 선열이 비처럼 흩어날렸다. 단 한 번의 일격에 10명이 넘는 군사가 쓰러졌다. 사람이 한 짓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과력이었다. 무당이 기겁을 하며 도망치려 했다. 어딜 가느냐? 이적이 허공을 향해 손을 뻗자 무당의 몸이 보이지 않는 힘으로 끌려왔다. 거짓 주술로 영혼을 괴롭힌 죄, 네 혀를 뽑고 눈을 멀게 할 것이다. 이적이 칼등으로 무당의 얼굴을 가격했다. 팍! 무당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기절하고 나뒹굴었다. 이제 남은 건 하나. 김대감은 가마 뒤에 숨어있어 벌벌 떨고 있었다. 오줌을 질려 비단 바지가 축축해져 있었다. 오지 마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영의정의 사돈이여 왕의 측근이다. 나를 죽이면 니놈의 삼족을 멸할 것이다. 이적은 뚜벅뚜벅 걸어갔다. 진흙탕 위로 발자국이 남지 않았다. 그는 마치 구름 위를 걷듯이 고요하고 신속하게 김대감의 코앞에 당도했다. 이적, 아니 월화와 하나 된 이적은 김대감을 내려다보았다. 왕명, 웃기지 마라. 지금 이곳의 법은 내가 정한다. 이적은 김대감의 상투를 틀잡고 강제로 무릎을 꿇게 했다. 처형 자세였다. 3년 전 월화가 무릎을 꿇었던 바로 그 자세. 잘못했다. 살려다오. 내 재산의 반이, 아니 전부를 주마. 금덩이, 땅문서 뭐든 다 주마. 제발 목숨만은. 김대감은 이적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다. 콧물과 눈물이 범벅된 추한 몰골이었다. 이적은 싸늘하게 웃었다. 돈? 그런 건 저승 가서 염라대왕에게나 뇌물로 바쳐라. 이적은 막걸리를 한 모금 머금다가 칼날 위로 푸 하고 뿜어냈다. 이적, 준비됐나? 이적의 내면에서 월화가 물었다. 그래, 아주 오래전부터. 이적은 대답했다. 그리고 높이, 아주 높이 칼을 쳐들었다. 번개가 콱광 하고 치며 칼날을 비쳤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잔혹한 처형식의 서막이었다. 이것이 너의 100번째 참수다. 이야! 칼이 내려갔다. 바람을 가르는 소리조차 나지 않을 만큼 빨랐다. 서걱, 둔탁한 소리가 빗소리에 묻혔다. 김대감의 머리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대구르르. 잘린 머리는 진흙탕을 굴러 3년 전 자신이 죽였던 어린 나인의 유골이 묻힌 곳에 앞에 멈췄다. 그의 눈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크게 떠 있었다. 목 없는 몸통에서 피분수가 솟구쳤다. 뜨거운 피가 이적의 얼굴을 적셨다. 하지만 이번에는 역깁지 않았다. 비릿하지도 않았다. 그것은 씻긴 곳이었다. 이 땅의 모든 원한을 씻어내리는 붉은 피였다. 와! 주인을 잃은 군사들은 공포에 질려 무기를 버리고 도망쳤다. 괴물이다! 괴물이 나타났다! 숲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적은 도망치는 그들을 쫓지 않았다. 그저 피 묻은 칼을 늘어뜨린 채 빗속에 우두커니 서 있을 뿐이었다. 칼날에 서려있던 푸른 빛이 서서히 사그라들었다. 비행이가 풀렸다. 이적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철퍽. 그는 진흙탕 속에 대자로 드러누웠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하지만 이적은 피하지 않았다. 그 죄 내 칼로 묻겠다. 헛. 이적이 환도를 한번 휘둘렀다. 단순히 칼을 휘두른 게 아니었다. 칼에서 뿜어져 나온 검푸른 검기가 반달 모양으로 퍼져나갔다. 챙강, 챙강, 챙강. 군사들의 칼이 두부처럼 잘려나갔다. 칼뿐만이 아니었다. 갑옷도, 투구도, 그리고 그들의 몸뚱어리도. 으아! 선열이 피처럼 흩날렸다. 단 한 번의 일격에 10명이 넘는 군사가 쓰러졌다. 사람이 한 짓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괴력이었다. 무당이 기겁하며 도망치려 했다. 어딜 가느냐? 이적이 허공을 향해 손을 뻗자 무당의 몸이 보이지 않는 힘에 끌려왔다. 거짓 주술로 영혼을 괴롭힌 죄, 네 혀를 뽑고 눈을 멀게 할 것이다. 이적이 칼등으로 무당의 얼굴을 가격했다. 퍽! 무당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기절에 나뒹굴었다. 이제 남은 건 하나. 김대감은 가마 뒤에 숨어 벌벌 떨고 있었다. 오줌을 지려 비단 바지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오지 마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영의정의 사돈이자 왕의 측근이다. 나를 죽이면 네 놈의 삼족을 멸할 것이다. 이적은 뚜벅뚜벅 걸어갔다.
진흙탕 위로 발자국이 남지 않았다. 그는 마치 구름 위를 걷듯 고요하고 신속하게 김대감의 코앞에 당도했다. 이적. 아니, 월화와 하나 된 이적은 김대감을 내려다보았다. 왕명? 웃기지 마라. 지금 이곳의 법은 내가 정한다. 이적은 김대감의 상투를 틀어쥐어 강제로 무릎을 꿇렸다. 처형 자세였다. 3년 전 월화가 무릎 꿇었던 바로 그 자세. 잘못했다. 살려다오. 내 재산의 절반, 아니 전부를 주마. 금덩이, 땅문서, 뭐든 다 주마. 제발 목숨만은. 김대감은 이적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다. 콧물과 눈물이 범벅이 된 추한 몰골이었다. 이적은 싸늘하게 웃었다. 돈? 그런 건 저승 가서 염라대왕에게나 뇌물로 바쳐라. 이적은 막걸리 대신 빗물을 한 모금 머금었다가 칼날 위에 푸 하고 뿜어냈다. 이적, 준비됐나? 이적의 내면에서 월화가 물었다. 그래, 아주 오래전부터. 이적은 대답했다. 그리고 높이, 아주 높이 칼을 쳐들었다. 번개가 화강하고 치며 칼날을 비쳤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잔혹한 처형식의 서막이었다. 이것이 너의 100번째 참수다. 이야. 칼이 내려갔다. 바람을 가르는 소리조차 나지 않을 만큼 빨랐다. 서걱. 둔탁한 소리가 빗소리에 묻혔다. 김대감의 목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대구르르. 잘린 머리는 진흙탕을 굴러 3년 전 자신이 죽였던 어린 나인의 요골이 묻힌 곳 앞에 멈췄다. 그의 눈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뜨여 있었다. 목 없는 몸통에서 피분수가 솟구쳤다. 뜨거운 피가 이적의 얼굴을 적셨다. 하지만 이번에는 역겹지 않았다. 비릿하지도 않았다. 그것은 식김굿이었다. 이 땅의 모든 원한을 씻어내리는 붉은 비였다. 와! 주인을 잃은 군사들은 공포에 질려 무기를 버리고 도망쳤다. 괴물이다! 괴물이 나타났다! 숲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적은 도망치는 그들을 쫓지 않았다. 그저 피 묻은 칼을 늘어뜨린 채 빗속에 우두커니 서 있을 뿐이었다. 칼날에 서려 있던 푸른 빛이 서서히 사그라들었다. 빙의가 풀렸다. 이적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철퍽. 그는 진흙탕 속에 대자로 드러누웠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빗물이 얼굴에 묻은 피를 씻겨 내려갔다. 끝났다. 정말로 끝났어. 이적은 멍하니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달빛이 비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달빛 아래 하얀 소복을 입은 월화가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목에는 더 이상 흉터가 없었다. 피눈물도 없었다. 오직 해맑은 미소만이 그녀의 얼굴을 채우고 있었다. 수고하셨어요, 서방님. 정말 멋진 칼춤이었습니다. 이적은 힘없이 피시 웃었다. 망나니한테 멋지다니 칭찬치고는 고약하군.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다. 시체와 피비린내 진동하는 폐허 속에서 그들의 웃음소리만이 꽃처럼 피어올랐다. 잭, 잭, 잭. 새소리가 고막을 간지럽혔다. 밤새 세상을 집어삼킬 듯 포효하던 천둥소리는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청아한 산새 울음소리만이 아침을 깨우고 있었다. 이적은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눈부신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쏟아져 내려와 그의 눈을 찔렸다. 그는 반사적으로 손을 들어 햇빛을 가렸다. 손바닥에 말라붙은 핏자국이 보였다. 어젯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검붉은 흔적이었다. 이적은 신음하며 몸을 일으켰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쑤시고 아팠지만 기이하게도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개운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폐가는 여전히 흉물스러웠지만 어제와 같은 음산한 기운은 느껴지지 않았다. 마당을 가득 메웠던 군사들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다. 산짐승들이 물어간 것인지 아니면 귀국의 땅이 그들을 삼켜버린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단 하나, 김대감의 잘린 머리만이 마당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공포에 질려 입을 벌린 채 굳어버린 그 표정 위로 파리떼가 윙윙거리고 있었다. 권력이 허망한 최후로다. 이적은 혀를 차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환도를 찾아 두리번거렸다. 찾으십니까?
익숙한 목소리에 이적은 고개를 돌렸다. 무너진 담장 아래 흐드러지게 핀 하얀 들꽃들 사이에 월하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이적의 낡은 환도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소매 끝으로 정성스럽게 닦고 있었다. 아침 햇살을 받은 그녀의 모습은 눈이 시릴 정도로 투명하고 아름다웠다. 목의 흉터도 원귀의 살기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봄나들이 나온 양반집 규수처럼 평온해 보였다. 월아? 이적은 홀린 듯 그녀에게 다가갔다. 아직 떠나지 않았느냐? 네, 오라버니께 작별 인사는 드리고 가야지요. 그리고 월아는 환도를 들어 이적에게 건넸다. 칼날은 거울처럼 깨끗하게 닦여 있었다. 99명의 원한과 김대감의 더러운 피까지 모든 것이 씻겨나간 듯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돌려드려야지요. 오라버니의 업보이자 구원의 도구였던 이 칼을요. 이적은 떨리는 손으로 칼을 받아들었다. 묵직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살기를 품은 무거움이 아니었다. 누군가를 지켜낸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궁지의 무게였다. 고맙다. 정말로 고맙다. 이적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평생 사람을 죽이며 손가락질 받던 그였다. 망나니, 백정, 인간 백정. 그에게 쏟아지던 멸시의 시선들. 하지만 이 귀신만은 그를 오라버니라 부르며 서방님이라 불러 그를 사람으로 대접해 주었다. 울지 마세요, 오라버니. 망나니가 눈물을 보이면 칼날이 무뎌진답니다. 월아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일어섰다. 그녀의 몸이 아침 안개처럼 서서히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시간이 다 되었군요. 저승사자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는 거냐? 정말로? 네, 가야지요. 억울함도 풀었고 복수도 했으니 더 이상 이승의 미련은 없습니다. 월아는 이적의 코앞까지 다가갔다. 그리고 발 뒤꿈치를 들어 이적의 이마에 살짝 입을 맞추었다. 차가운 냉기가 아닌 따스한 봄바람 같은 감촉이 느껴졌다. 부디 행복하세요. 칼 잡은 손에 피 마를 날이 없겠지만 그 칼끝이 약한 자를 향하지는 않으릴. 저를 구원해 주셨던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그녀의 몸이 빛의 입자가 되어 공중으로 흩어지기 시작했다. 안 돼! 가지 마! 오라! 이적은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다. 하지만 손에 잡히는 것은 없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서방님. 다음 생에는 평범한 여인으로 태어나 오라버니께 따뜻한 밥 한 끼 지어 올리는 인연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마지막 속삭임이 바람결에 흩어졌다. 우월아! 이적의 절규가 텅 빈 숲을 울렸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녀가 서 있던 자리에는 하얀 나비 한 마리가 팔랑거리며 날아올랐다. 나비는 이적의 주위를 두어 번 맴돌더니 파란 하늘 높이 날아갔다. 이적은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100명의 목을 베면서 단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댐이 무너진 듯 터져나왔다. 그것은 지난 3년간의 죄책감, 그리고 유일하게 자신을 이해해준 이에 대한 그리움의 눈물이었다. 얼마나 울었을까? 이적은 눈을 닫고 일어섰다.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삶에 지친 망나니의 눈이 아니었다. 그래, 약속하마. 이적은 환도를 칼집에 꽂았다. 철컥. 내 이 칼로 다시는 돈 때문에 사람을 베지 않으리라. 오직 억울한 일을 위해 사악한 것을 베는 활인검으로 살리라. 이적은 김대감의 머리를 수습하여 깊은 땅속에 묻어주었다. 비록 원수였지만 죽은 자에 대한 마지막 예의였다. 그리고 월화의 뼈가 있었던 우물가에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다. 잘 가시오, 내 신부. 이적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을 내려갔다. 그의 뒷모습 위로 따스한 햇살이 내려쬐었다. 찢어진 옷자락이 바람에 날렸지만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했다. 에필로그. 몇 년 후. 한양 저작거리.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렀다. 김대감의 실종 사건은 한동안 조정을 벌컥 뒤집었지만 곧 호환, 호랑이 피해를 당했다는 소문으로 묻혀버렸다. 흉흉하던 귀곡의 폐가는 어느새 사람들 뇌리에서 잊혀가고 있었다. 하지만 저작거리 주박에서는 새로운 전설이 떠돌기 시작했다. 이보게, 그 소문 들었나? 발도를 떠도는 귀신 잡는 망나니 이야기 말일세. 아, 삿갓을 쓴 그 겸객 말이오? 알다마다. 담과 놀이들 목을 귀신같이 베어버리고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을 달래준다는 그 양반 아니오? 사람들은 그를 백수라 불렀다.
백개의 머리를 벤 자라는 뜻이자 백성을 지키는 우두머리라는 중의적인 벼로였다. 그가 나타나는 곳은 항상 하얀 나비가 먼저 날아든다더군. 그리고 그가 칼을 휘두를 때마다 매화 향기가 진동한다나 뭐라나? 허허, 참으로 기이한 일이로세. 그나저나 그 양반 이름이 뭐라고 하던가? 글쎄, 이적이라던가.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뒤로 하고 주막 한 구석에서 국밥을 비우던 삿갓을 쓴 사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낡고 해진 옷차림이었지만 허리춤에 매달린 환도마는 서슬퍼렇게 분나고 있었다. 사내는 엽전 몇 잎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밖으로 나갔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사내는 삿갓을 눌러쓰고 빗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의 어깨 위로 어디선가 날아온 하얀 나비 한 마리가 살포시 내려앉았다. 가자. 세상에 나죽 베어야 할 슬픔이 너무나 많구나. 사내는 나비에게 속삭이듯 날아고 안개 자욱한 길 저편으로 사라졌다. 그가 떠난 자리에는 은은한 매화 향기가 남아있어 비에 젖은 거리를 적시고 있었다. 이적과 월화,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를 넘어선 그들의 동행은 아마도 이 세상의 억울함이 모두 사라지는 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억울한 이의 눈물은 하늘이 기억하고 죄 지은 자의 악행은 땅이 기억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오늘 밤도 편안한 꿈 꾸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백앤머리 한국사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억울한 이의 눈물은 하늘이 기억하고 죄 지은 자의 악행은 땅이 기억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오늘 밤도 편안한 꿈 꾸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설화를 귀로 듣다 였습니다.